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가장이 두 딸과 부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장은 오늘 오후 경북 문경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찰은 이 가장이 생활고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가장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용의자인 40대 가장은 못난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참극이 발생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울로 용의자가 이제 압송됐다고 하죠. 예. 오늘 오전 6시 30분이죠. 이 40대 가장이 그 두 딸과 8살, 13살 두 딸을 목돌라 살해하고 또 부인마저 살해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내가 내 두 딸과 내 처를 죽였다. 예, 그리고 가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문경에 있는 이 피의자를 지금 검거해가지고 지금 서초경찰서에 압송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경북 문경으로 갔는지 의문점이 남는데 청주로 갈 거란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고향이 아마 청주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경이라는 곳이 이제 아무래도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와 경계 지점이니까 아마 거기에 휴대폰 위치 추적이 떠가지고 검거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이제 관심은 범행 동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가족 살해 사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2장의 메모입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요. 처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못난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막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공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2006년도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근저당 설정이 12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아파트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액수가 이제 6억이라는 큰 돈이 근저당 설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점이 남는 것은 지금 통장 안에 돈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은 부모님을 병관하는 데다 써달라 이런 종류의 메모를 또 남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장 안에 돈이 좀 있고 그리고는 아파트도 이제 어떤 뭐 아직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왜 이런 종류의 선택을 했는가는 사실은 수사 과정 중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3년 전에 외국계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실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느냐 실직 사실 숨기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고시원에서 방 얻어가지고 낮에는 생활하고 저녁 때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가족들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가족들은 40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려면은 적어도 뭐 과외도 시키고 하려면 생활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생활비를 누가 충당했느냐? 죽은 가해자의 부모가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가해자의 부모도 역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지금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던 거군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이제 생활비를 댈 수가 없고 가족에게 또 말할 수 없고 그런. 이 40대 가장은 검거해 보니까 손목을 자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운이죠. 자살하려고.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초동 일가족 살해 사건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살해 후 도주. 보통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 저희들이 아주 가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접하면 가족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도주를 했다. 어떤 심리 상태로 봐야 할까요? 글쎄 일단은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걸로는 보이는데요. 예. 지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자살 시도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메모는 피의자가 쓴 메모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지금 그 대목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사망의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경의 변화, 예컨대 죽음을 눈앞에 놓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매우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결국은 일단 현장에서는 도주를 하면서 가족의 시신이라도 좀 챙겨달라 하고서는 이제 신고를 하고는 도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했죠. 예. 네. 살해 수법이나 이번 사건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낮에 아침 6시 예. 30분에 애들이 자고 있는데 그걸 머플러로 해가지고 목을 조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날 어떤 좀 여러 가지 착잡한 여러 가지 그 심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초동 하면 서울 강남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긴 한데 이 아파트, 서초동 아파트에 사는 분이 왜 이런 끔찍한 가족 생활고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의문점이 남는데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근저당 설정돼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소유했지만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대목을 가족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기가 어렵고요. 예. 어쨌든 본인은 지금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룸인지 고시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시키고는 일정 시간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생활비는 결국은 부모님께 이제 조달을 받아서 지금 생활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오랜 동안 이제 경험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몸소 체험을 해서 습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은 서초동에서 아주 유복하게 살다가 예. 지금 결국 검거됐을 때 타고 있던 차량도 외제차였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평상시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갑자기 추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달리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저는 이 가족 간의 대화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족. 3년 전에 실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평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나 실직당했다. 예. 이제는 이 아파트에 살 수가 없다. 이 아파트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가자. 예.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이 가족이 특히 부인이 이 남편의 실직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생활비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입금을 예. 해주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가족과의 어떤 대화와 소통의 부재 이것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지해왔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이제 컸을 거라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는데 네네. 요즘에 뭐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그런 그렇죠. 매체가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좀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급속하게 신용 불량자로 추락하는 그런 이제 대상자분이 지금 예.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돼도 지금 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다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거나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동 복지 시설들도 많고 또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존을 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피의자는
정말 생각을 판단의 착오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인격체고 독립된 인격체고 결국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들을 자신의 부속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 뭐 본인이 자살로 끝내는 거는 그건 개인의 의지이지만 그러나 이 가족을 모두 몰살시키는 것은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선택을 한 죽음을 선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책임을 도덕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까지 이렇게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비 속 살해에 대해서는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마 죄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살해하게 된 동기가 아마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형보다는 우리 법원은 그 무기징역 또는 뭐 징역 30년 이런 형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꽤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형량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아무리 경제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김선영 앵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해도 전세 대출, 뭐 이자 갚는데 급급하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부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참 살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할까요? 글쎄, 일단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난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현재는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그런 제한된 제도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격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반 자살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다 같이 좀 각성을 해서 지금 이 뭐 아이들에 대한 인격권을 뭐 이렇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이런 종류의 선택은 가능하다면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 같이 국민적으로 좀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작년에 새모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새모녀 자살 사건 법이. 아무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긴급 구조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가족 간에 특히 가장이 실직을 했을 때 어떤 대화 소통 가족 간에 요에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씁쓸한데요. 이번 참극에 정말 한치의 의문점 없이 밝혀져야 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